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민소매의 짧은 치마를 입고 맨팔, 맨다리를 드러내면서 거리를 활보했던 지난 여름날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또 옷깃을 탄탄히 여미고 있습니다. 긴 소매와 레깅스로 온몸을 가리고 다니다 보면 여름에 비해서 바디케어에 또 소홀해지기 쉽죠.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점점 건조해지는 우리 피부들의 신경을 좀 써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헬로헤더의 의미 있는 뷰티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요, 김명애 헤어앤메이크업의 김명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의상이요, 딱 가을의 여신 같아요. 가을에 핀 뭔가 장미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요맘때쯤 되면은 또 많은 여성분들이 피부 고민도 하실 테고, 뭐 푸석푸석해진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고민이 많을까요? 가을이 오면 늘 푸를 것 같던 나무들조차 단풍이 들고 낙엽으로 계절을 맞게 되는데요. 네. 원기가 사라진다고 표현을 하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10도 이상이나 나는 그 일교차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면서 간지러움을 동반하고 얼굴이나 이 몸, 두피까지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와 이 피부 트러블, 두피 트러블, 여러분의 모발도 이상하게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으신가요? 네. 환절기와 그에 따라 우리 몸이 적응하면서 생긴 이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는데요.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의 머리가 벗겨지고 있는 셈인데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풍요의 계절 가을에 풍성하지 않은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많고 또 가을은 흔히 탈모의 위험이 큰 계절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탈모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뭐 주변 사람들도 20, 30대도 탈모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탈모 방지 샴푸들 많이 쓰시는 거 봤거든요. 저도 사실 요즘 그 머리 말릴 때 보면요, 손 한 줌씩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탈모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었는데 어떤 뭐 자가 진단법 이런 거 있을까요? 네. 보통 하루에 머리카락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건 정상이에요. 네. 빠지는 건 보이지만 새로 나는 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데요. 네. 뒷머리에 비해서 앞머리하고 이 정수리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이 숱이 없어진 것을 느끼시면 이 정수리 쪽 머리카락 10개 정도를 가볍게 잡고 당겼을 때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탈모는 유전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부분적으로는 이 환경적 요인들도 이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탈모가 한 번 생기게 되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또 많이 그렇죠. 생겨서 스트레스 때문에 또 더 빠지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그 여학생들, 원형 탈모증이라고 하죠. 학생 때 많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탈모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10명 중에 4명 정도가 탈모를 경험을 하고 계신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가을철 두피 관리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탈모를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어서 빨리 알려주세요. 탈모 정말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네. 잘 들어주세요. 이 남성형 탈모증은 초기에 치료할수록 개선 효과가 좋고 예방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완벽하게 클렌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전문 샵을 방문해서 집중 클리닉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노폐물과 각질을 클렌징을 해 주어야 되죠.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 샵은 그 기기들과 이 제품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여유가 되신다면 특히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꼭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샵의 클리닉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홈 셀프 두피 관리도 필수인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환적인 탈모면요,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탈모 전문 병원이라든지 두피관리샵 같은 데를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는 보통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요즘 환경에서는 그 스트레스성이 많이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기본적인 그 두피 관리, 셀프 두피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가을철 필수적인 두피 관리를 한번 3가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바로 머리를 감는 샴푸입니다. 사실 샴푸는 보통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복합성이거나 아주 지성인 분들은 보통 두피에 기름기, 피지 분비물이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을 꼭 샴푸를 해주시는 것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샴푸는 뭐 계면활성제나 파라벤이라는 이런 유해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두피에 해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면활성제는 석유계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석유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엔진 오일을 닦을 때 이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해로운 물질인지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사용했을 경우에 경피독이라고 해서 피부 안에서 독이 쌓이게 되어서 알레르기, 두피나 이런 노화, 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두피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 샴푸를 사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참 그 샴푸에 있는 그 계면 활성제 우리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량이지만 매일매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독이 쌓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위험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탈모 걱정은 없지만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천연 샴푸를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네, 벌써부터 많이 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천연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고 해도 어떤 좋은 방법,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두피에 좋은 노하우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우선 샴푸를 하는 목적은 하루 동안 이 두피에 쌓인 노폐물하고 유분을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아침보다는 저녁에 샴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적당한데요. 이 모발과 두피를 충분히 적셔 주어야만 큐티클과 두피의 모공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아주 깨끗하게 샴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톱으로 하지 마시고 손끝의 지문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 주면 좋은데요. 두피도 얼굴 피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 자극을 주면서 문지르면 두피 탄력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적당한 시간으로 마사지 하듯이 해서 반드시 깨끗하게 헹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깨끗이 헹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깨끗이 헹구지 않으면 이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샴푸의 목적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꼼꼼히 헹구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피부는 많이 신경을 쓰면서 얼굴 피부는 많이 신경을 쓰면서 막상 얼굴이랑 두피도 참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얼굴 피부잖아요. 그렇죠? 일단 안 보이니까. 네, 안 보이니까 많이 사람들이 소홀하죠. 관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 우리가 화장에서도 하는 것보다 클렌징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두피에다가 뭐 영양크림을 바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클렌징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부분을 또 조심을 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할 상황이나 알아두면 좋은 점. 네. 두피 마사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두피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면 이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건강한 두피를 만들어줍니다. 두피에 이 혈이 풀리면 피부까지 좋아지고 얼굴에 붓기까지도 가라앉혀져서요. 자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혼자서 두피 제압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2가지 방법을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빗질입니다. 쉽죠. 네. 빗질만 잘해도 탈모 예방과 이 두피 건강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빗질은 비듬이나 이 먼지 등을 두피에서 제거하고 동시에 두피에 자극을 줘서 혈액의 순환이 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2번째,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빗살을 이용한 원리로 그 두피 지압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빛보다는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어서 두피에 사용하기에 좀 안전합니다. 처음엔 이 헤어라인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빗질하듯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피 제압기기의 빗살이 두피에 이렇게 완전하게 닿게 해서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혈점을 눌러주게 되죠. 그로 인해서 두피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하게 되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빗질과 또 마사지로 이제 간단하게 정말 일상생활에도 쉽게 할 수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두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네. 습관을 들여야 될까요? 두피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활 습관에 의해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 건강한 두피를 갖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이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요오드나 미네랄이 함유된 이 해조류 그리고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머리카락은요, 부교감 신경 기능이 이 활성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장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최소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모발 건강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개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외모와 자신감을 동시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어떤 셀프 관리법,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진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름 내 자외선을 심하게 받아서 형성된 이 두피의 각질층이 가을에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하고 이렇게 합해져서 탈모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포기는 이릅니다. 초기 치료에 비해 분명 한계는 있겠지만 모발이 빠지고 나면 일부 모낭이 이렇게 위축이 돼서 크기가 계속 작아지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다시는 이 모발이 나지 않는 그런 회복이 늦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낙담하기에는 이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문의를 찾거나 또 전문 샵을 찾아서 그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절기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 위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김명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